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문제풀인데요. 없으신 분 있으니까 조금 같이 보실 분 있으면 같이 좀 보세요. 자, 오늘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네, 기출문제. 자,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 교재가 두 개예요, 두 개. 네, 네. 지금 교재가 아마 없을 거는데 일단 간단히 같이 좀 들으세요. 예, 예. 자, 35페이지 봅니다. 35페이지. 자, 기출문제 페이지 35페이지인데요. 앞 시간에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이에요. 이 수요 공급은 좀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어, 들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지나가 나면 문제 풀이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35페이지 보면 1번 문제는 뭐냐? 저량 변수다. 그죠? 저량. 저량은 우리가 뭡니까? 일정 시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스톡 S자입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는 유량입니다. 유량은 일정 기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번, 2번 그리고 3번까지가 유량과 저량 변수를 묻는 문제인데 작년에 우리가 31일 때 유량 변수가 2번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제될 확률은 이 부분이 확률지기 문제를 한 10% 보면 됩니다. 예, 저량 변수. 그리고 독립된 문제보다는 우리가 이제 종합 문제로 놓을 확률은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종합 문제에서 한 보기 문제로 놓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저량과 유량 개념, 다시 저량은 뭐냐? 일정 시점이고 유량은 일정 기간이다 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작년에 출제됐으니까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거기 문제 중에서 1번 문제 한번 보겠어요. 1번 있어요. 자, 저량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할 때 우리가 주택 재고 있죠. 재고 하면은 뭡니까? 남았다는 거죠. 그럼 일정 시점에 남았다는 거죠. 그럼 유량이 아니고 저량이죠. 그럼 재고를 하기도 하고 중고 이렇게 합니다. 재고, 중고 이런 거지. 그다음 옆에 있는 임대료 있어요. 임대료는 일정 기간에 대해서 건물을 빌려주고 받는 데까죠. 뒤에 수입자 안 봐도 임대료 또는 지대 하면 그것이 뭐다? 유량 개념입니다. 자, 그다음 가격 자산. 자산은 소유하고 있는 가치물이에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 자, 자산하면 소유하고 있는 거,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저량 개념이 됩니다. 자, 근로자 임금, 임금을 임금하기도 하고 급료하기도 합니다. 급여 이렇게 노동의 대가로 받는 거죠. 그럼 일정 기간 노동 대가니까 유량 개념이 되겠죠. 그다음에 인구. 자, 인구하면은 현재 보유 인구입니다. 인구하면 대표적으로 저량의 대표적인 용어예요. 자, 그다음에 신규 있어요. 신규 하면은 뭡니까? 공급, 주택을 공급하려면 생산해야 되죠. 아, 생산 기간이 되니까 신규는 뭐다? 유량이다. 재고는 저량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그 해설 부분에 유량과 저량 개념에서 유량 개념에서 조금 생선 좀 생겨할 것이 우리가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 저량 변동분 있어요. 자, 뭐라고요? 저량 변동분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자, 2021년도 21년 1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어요 하면은 자, 이거는 보유하고 2021년 현재 가지고 있는 게 100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뭡니까? 저량이죠. 저량입니다. 그러면 2021년 12월 31일 날에 보유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이게 180개입니다. 80개. 그러면 이거는 저량 개념이에요. 그러면 요 1년 기간 동안에 그럼 1년이다 하는 것은 요 부분이 마이너스 20개가 됐죠. 이거를 저량의 변동분이에요. 그럼 저량의 변동분은 뭐다? 유량이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밑줄 딱 끄세요. 자, 저량인데 저량의 변동분은 일정 기간에 대한 거죠. 변동분 하면 일정 기간이다. 이게 맹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량 개념에 조심할 것은 그게 뭐냐면은 통화량 있어요. 뭐라고요? 통화량. 통화는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화폐의 양을 말해요. 통화량.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대표적인 저량입니다. 통화량 이거 아니에요. 통화량. 전화한 횟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화폐
양입니다. 조심하라는 거고, 단기는 일반적으로 저량인데 장기는 단기 공급 곡선, 장기 공급 곡선 할 때 단기는 재고를 뜻합니다. 단기는 그러면 장기 공급 곡선은 생산, 신규를 뜻합니다. 자, 됐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 문제 넘기면 4번 문제 있습니다. 자, 교재 페이지 36페이지에 그 4번 문제 있어요. 앞으로 놓으면은 이 4번 문제 행태가 이제 만약에 논다면 이 유형이 놓을 확률이 더 높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량과 저량을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 1번에 저량이죠. 저량은 일정 기간이 아니고 일정 시점을 뜻하니까 틀리고요. 2번은 유량이죠. 유량은 일정 기간을 뜻합니다. 일정 기간 틀리고요. 자, 3번에 유량은 일정 기간인데 재고 그다음 자산 방금 이거는 뭡니까? 저량 개념이죠. 그다음 4번에 저량의 예로는 있는데 거래량, 생산량 이렇게 거래량, 생산량 들어가면 유량 개념이죠. 자, 그런데 5번 같은 거 지문 5번 같은 거를 분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독립된 지문을 놓을 수 있는데 자, 만약 현재 있어요. 어떤 용어가 났나요? 현재. 그럼 일정 시점을 가리키죠. 그럼 일정 시점을 가리키니까 이 용어에서 저량이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총 1,500만 채가 주택이 존재한다. 자, 1,500만 채가 존재한다는 말을 썼어요. 존재한다는 것은 보유입니다. 공급량인. 그래서 저량 공급량 이렇게 됩니다. 자, 뭐라고요? 저량 공급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그중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았다. 공가가 100만이 공가가 남았어요. 그럼 차감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1,400만 채가 소비되었다 하는 거죠. 소비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가 남았죠. 그래서 1,500만 채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저량 공급량이야. 저량 공급량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공가죠. 공가가 소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1,400만 채가 소비되었으니까 저량의 수요량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 지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어떻게 풀 것인지 반복 학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5번 문제가 있고 6번 문제가 있는데 5번 문제 부동산의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어요. 자, 5번 37쪽의 5번 문제. 자, 1번에 보니까 부동산의 초과 공급 났어요. 자, 여기서 1번 보기에서 초과 공급이란 것은 수요와 공급 중에서 뭐가 수요자, 공급자 수가 많다. 그럼 시장에 공급자 수가 많으면 이것이 초과 공급이죠. 그럼 초과 공급자는 뭐냐? 공급자들이 경쟁하죠. 그럼 공급자 경쟁은 가격을 뭐한다? 네, 하락시킨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중에서 수요자 수가 많은 것을 우리가 초과 수요라죠. 그럼 수요자는 빨리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격을 높이겠죠. 그리고 수요자 경쟁은 가격을 상승시킨다 하는 개념을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답은 2번 엄청 쉽게 나왔어요. 방금 부동산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이고 그 다음에 거래하고자 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양을 나타내는 스톡이 아니고 자 2번 지문이 틀리는데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개념적인 문제입니다. 자, 개념하면은 우리는 무슨 측면을 바라본다? 경제적 개념. 경제적 개념으로 분석하는 경제적 개념을 가지고 분석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자는 사는 사람이고 공급자는 판매하는 사람인데 이 수요 분석적인 문제, 경제적 분석은 반드시 일정 기간이 들어가는 유량 개념이 돼야 되고 플러스 자 그리고 수요자와 분석을 하니까 이미 구매한 판매한 것을 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하고자 하는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하는 개념. 자, 하고자 하는 개념 우리는 사전적 개념이다 하는 거고 반드시 요건 워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충분히 자금력, 구매력, 자금력이라죠. 자금력이 존재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다? 반드시
유효 개념이 돼야 됩니다. 구매할 수 있는 능력, 판매할 수 있는 능력,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자금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조심할 것은 자금력을 더 중시하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리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있어요. 자, 공급량은 증가하고 라고 있는데, 자, 3번은 수요자와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자 측면하고 공급자 측면에서 가격적인 문제 있죠. 요 가격은 당해 제한 가격. 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자는 비싸니까 양을 뭐합니까? 줄이겠죠. 그럼 공급자는 가격이 판매가가 높아지죠. 판매가가 높아지면 이윤이 많이 생기니까 양을 증가시키겠죠. 되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는 양을 증가시킨다 하는 거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된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4번에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량 있어요. 단기적으로 한정되어서 비탄력적이라 한다 라고 있는데, 자, 4번 보기 보면 우리가 공급이에요. 공급. 예. 근데 무슨 공급이죠? 부동산의 공급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 물리적 공급 있어요. 물리적 공급. 자,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에 하면 무슨 특징입니까? 자연적 특성. 우리가 토지는 면적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 공급은 토지라는 것은 부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면적을 늘릴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성에서 공급 행위를 할 수 없다 하는 거죠. 면적을 늘릴 수 없다. 이것은 뭐냐? 자, 가격이 있어요. 가격. 그다음에 공급 양이 있는데, 가격이 변하더라도 존재하고 있는 양은 좌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완전 비탄력적 성향이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공급을 변화가 없으니까 양은 변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해요. 그래, 비탄력적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5번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자의 소득이 변화하며 있어요. 동일 가격 수준에서 있어요. 부동산의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면 있어요. 자, 요것은 또 우리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할 때, 당해 제한 가격. 당해 제하의 가격이죠. 자, 당해 제한 가격이 상승하거나 당해 제한 가격이 하락합니다. 당해 제한 가격의 하락으로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양의 증가하고 양이 감소하는 변화를 우리는 무슨 변화라 한다? 수요면 수요량 변화라 하고, 공급은 공급량 변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는 오로지 뭐다? 당해자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자체는 결과적으로 뭐 됩니까? 수요는 가격에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곡선이 돼요. 가격에 대한 양이. 그래서 곡선상의 이동을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공급자는 가격에 비례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영이 돼요. 자, 이거는 당해 제한 가격입니다. 근데 당해 제한 가격 외에 당해 제한 가격이 아닌 것들은 소득도 있겠고 인구도 있겠고, 그다음에 대체제라든지 보완제라든지 또 우리가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자율이라든지, 그래서 당해 제한 가격이 아닌 요소들은 상당히 많다. 거기에 대해서 뭐 된다? 양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킨다 하는 거죠. 이 변화는 두 가지, 수요는 수요 변화이고요, 공급은 공급 변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논리가 뭐가 양을 움직이느냐만 잘 보면 돼요. 당해 제한 가격, 당해 제한은 내 물건입니다. 그것을 양을 움직인 것은 곡선상의 이동이고, 요것은 이미 가 있는데 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아니면 좌측으로 이동시킨 것을 말합니다. 이거를 수요 변화, 그다음 공급 곡선을 우측 좌측으로 이동하는 공급 변화입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을 가져오는 것은 수요 변화, 공급 변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5번 지문이 소득이 변했다 있죠. 그럼 소득이 변하니까 당해 제한 가격이 아니죠. 그러면 그 자체가 뭐냐? 곡선,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는 거죠.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것은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 자, 낱말을 잘 보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7번과 8번 문제 방금 분석을 했고요. 여러분이 9번 문제, 10번 문제, 39페이지. 자, 39페이지에 있는 9번 문제와 10번 문제 있는데 이 9번 문제와 10번 문제는 여러분이 기출 문제지만 이 지문 형태를 반복을 많이 하세요. 최소 10번 정도는 반복하세요. 10번. 이거를 풀고 나면 또 분석이 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지문의 가장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고 문제를 푸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이렇게 들어. 알겠습니까? 자, 우리 어제 왔잖아요. 그죠? 앞에 동영상 있잖아요. 동영상. 예, 고시멘토. 그 동영상 수요 공급. 어제 내가 가실 때 한번 말했죠. 예, 알아듣지 못해도 수요 공급 동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가정할 때는 수요 공급 몰라도 광이 들을 수 있는데 요 부분 중요하니까 꼭 동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문제 보세요. 자, 9번 문제 풀 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잘 익혀야 돼요. 자, 그래서 아파트 매매 시장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 아파트라는 자체의 밑줄을 끊어야 돼요. 왜? 당의 재화가 아파트라는 것을 인지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수요량의 수요의 변화,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를 옳은 것이 있는데, 자, 1번은요. 자, 내가 이거를 상당히 지문 이론할 때 상당히 주의를 당부드리는데, 자, 아파트 가격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파트 분명히 가격이 났으니까 이까지 본다면 뭡니까? 당해 제약 가격이잖아요. 방금 당해 제약 가격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수요량 변화로서 곡선상의 이동이 될 거예요. 근데 뒤에 주의할 것은 뭡니까? 가격이 예상한다 있잖아요. 예상한다. 어떻게? 하락이 예상된다 있잖아요. 당해 제약 가격 하락이 예상한다. 예상한다. 여기까지도 뭐 당의 제가 가격만 가지고 변화를 주면은 이거는 수요량 변화지만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이거는 수요 변화라고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하락이 예상된다는 말은 지금 현재 가격보다 앞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하락이 예상은 미래잖아요. 그럼 지금 가격이 높잖아요. 지금 가격이 높으니까 수요가 감소하겠죠 라는 거죠. 수요가 감소하겠죠. 이 개념입니다. 그러면 수요량 변화가 아예 아니죠. 이 변화는 무슨 변화다? 수요 변화다는 거죠. 수요 변화로 그 수요 변화가 어떻게 됐다? 수요 감소를 가져온다 하는 거죠. 수요 감소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하향 이동한다 하는 거죠. 좌하향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2번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3번 볼게요. 3번 질문 보면은 뭐가 됐느냐? 대체제란 말이 나왔어요. 예. 자, 대체제는 A 제하와 B 제하가 대체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A 제하와 B 제하는 동종 유사성이 있는 물건이다. 자, 대체제라는 것은 나와 어떤 관계다? 동종 유사성이 있다. 어느 측면에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동종 유사성이 있으니까 나와 무슨 관계다? 경쟁 관계에 있는 물건이라고요. 경쟁 관계. 그러면 너가 죽으면 내가 살고, 너가 살면 내가 죽는다는 거죠. 피 터지게 싸우는 대체제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한다. 자, 대체제인 단독주택을 봅시다. 이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있어요. 내가 빨리 풀려면 대가비라고 했어요. 대가비라는 것은 대체제는 가격에 뭐한다? 비례한다. 그럼 단독주택 가격이 낮죠. 가격이 나면은 상대방 A자 아파트죠. 이 아파트는 수요가 뭐가 된다? 증가하겠다 하는 거죠. 대가비 되나요? 그러면 정확하게 본사면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의 수요는 감소하니까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의 수요는 증가한다. 이런 개념이죠. 됐나요? 예, 요거. 그래서 답이 맞죠.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 우상향한다. 수요 증가는 뭡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그러니까 우상 열이 되겠죠. 우상 열이 됩니다. 자, 됐어요. 자, 나머지는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여러분이 1번하고 3번 이 지문 특히 주의를 하라 말이죠. 그다음 10번 문제 있는데 요것도 좀 반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개념 묻고 있어요. 자, 넘겨서 11번과 12번, 11번 문제하고 12번 문제 교재 페이지 40번에 보면은 그 11번 문제와 12번 문제는 뭐를 묻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소득의 영역이에요. 소득 변화에 대해서 그 수요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 수요량 변화가 어떻게 있습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되면은 수요량도 함께 증가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도 함께 감소합니다. 그럼 이거를 소득에 비례합니다라고 한다고요. 소득에 비례하는 것을 뭐다? 예, 소득에 비례하는 제한은 정상제, 소비정입니다. 되나요? 소득에 비례하는 제한은 뭐다? 정상제 또는 우등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소득이 플러스 되는 증가되는데 양이 마이너스 돼요. 감소하거나 소득이 감소하는데 오히려 뭡니까? 플러스 돼요. 그러면 이거는 소득의 반비라는 거죠. 그런 보완제다. 보완제 맞까요? 열등제입니다. 열등제. 그래서 소득에 비례하는 자는 정상제고 소득에 반비라는 자는 열등제입니다. 소득의 변화가 없는 자는 중간제인데 일단 중간제는 잘 시험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소득에 비례하는 건 뭐다? 정상제. 소득에 반비라는 자는 열등제. 이 개념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는 11번 문제가 이거를 나라는데 11번 문제는 뭐 그치 요거만 알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반복해야 될 것은 12번 문제, 특히 12번 문제 같은 거를 반복해서 그 문제 푸는 요령을 익혀줘야 돼요. 12번 문제. 그래서 12번 문제는 우리가 올해 한 번 더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유형이다 하는 거죠. 12번. 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소득 관계에 대해서는 뭐다? 정상제, 열등제입니다. 소득에 대해서 관계를 묻는 것은 정상제, 열등제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제하입니다. 그리고 교차 탄력성이 나는데 다른 제하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제하의 가격 변화가 당해 제하입니다. 제하의 수요량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제하면 이거는 B 제하다 이 말이죠. A 제하의 가격의 변화가 B 제하의 수요량을 움직였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제하 가격이 상승하니까 B 제하의 수요량이 증가됐어요. 예. 마이너스 되니까 마이너스 됐어요. 자, 이것도 뭐냐? 당의 다른 제하의 가격에 비례한다. 가격에 비례하는 제한은 대체제입니다. 대가비입니다. 가격에 비례하는 제한은 뭐다? 대체제. 가격에 비례하는 제한은 대체제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플러스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됩니다. 자, 이거는 가격에 반비례하는 제한. 이거는 보완제입니다. 자, 방금 아까 대체제는 어떤 관계 있다고요? 동종 유사성이 있어서 나와 경쟁 관계 있는 물건을 말하고 보완제는 나와 경쟁 관계가 아니고 서로 다른 제하지만 함께 소비되는 거. 서로 다른 제하지만 함께 소비되는 거. 삼겹살의 소주, 삼겹살의 상추, 삼겹살의 마늘 이게 함께 소비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자, 그것을 그래서 12번 문제를 볼 때 문제를 딱 보니까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 계산 문제가 아니죠. 그럼 뭘 묻느냐? A 제하가 낮고 가격이 낮어요. 가격이 플러스 됐다 했어요. 상승. 그리고 그 옆에 있는 B 제하는 뭐냐? 수요했어요. 수요는 양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이 10% 증가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제하 성격만 하니까
가격이 상승하니까 B 제한은 수요가 증가됐죠. 그러면 이게 두 개 방향이 같죠. 그럼 A 제와 B 제한은 비례 관계죠. 가격에 비례한다. 가격에 비례하는 제한은 뭐다? 대체제다. 그리고 A, B는 대체제입니다. 그럼 밑에 1번 보기에서 대체제 1번, 2번만 답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C 제한인데 C 제한의 수요는 감소, 마이너스 되죠. 그럼 이렇게 보니까 반비례하죠. 그럼 가격에 반비례하는 것은 보완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A, B 관계는 대체제고 A과 C 관계는 보완제다. 됐나요? 자, 이것을 인식합니다. 자, 그 다음 13번 유행. 우리는 이거 13번 유행은 41번. 여러분 이제 뭡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아까 뭐죠? 곡선상의 이동은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인데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수요 변화, 공급 변화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이게 수요 곡선이라고요.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있는데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수요가 증가됐다는 개념이고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수요가 감소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이 있죠. 자,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이거는 공급 증가라는 개념이고 좌측으로 이동하면 공급 감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보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한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거나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증가라는 건 둘 다 뭐냐? 우측 이동이고, 예, 이렇게 감소, 좌측과 좌측으로 이동할 때는 둘 다 감소란 뜻이다 하는 거죠. 근데 본 문제를 보고서 이것이 뭐냐 하는 거죠. 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3번 그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런 상태 그리고 요런 상태가 돼 있죠. 그럼 여기 교차점이 있는데 지금 새롭게 변한 것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곡선입니까? 이 자체 곡선은 수요 곡선이라고요.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움직이죠. 그럼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움직이니까 수요 감소구나. 그리고 본 문제는 무엇을 말한다? 수요 감소나. 그럼 수요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이 뭐냐? 이거를 묻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주택 거래 규제가 완화됩니다. 거래가 완화되면은 수요든 공급든 전부 다 증가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모기지 대출 금리가 하락합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자금을 많이 융통받을 수 있죠. 자금이 풍부하면은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대체제 가격이 하나네요. 대체제가 있고 가격이 낮네요. 그럼 대체제니까 대가 비 되겠죠. 그럼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니까 함께 감소되겠네요. 그러면 답이 몇 번? 4번이 되겠죠. 대가 비 이렇게. 자, 그 다음 주택 건축 자재 가격의 하락이는 자재죠. 자재. 이거는 자재니까 공급과 관계 있네요. 그럼 가격이 하락은 생산비가 줄어드니까 공급이 증가되네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3번 유행을 일단 이것이 그래프를 보고 이 수요 증가인지 공급 증가인지 그다음에 수요 감소인지 공급 감소인지 분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넘겨서 자 14번, 15번, 16번은 그냥 우리 교재를 보고 이론을 정리하는 건데 작년에 우리가 뭐가 되느냐 16번 보세요. 16번 방금 13번 문제에서 뭡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서 수요 감소다. 그럼 수요 감소 원인을 찾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 작년에 이 문제 있었는데 43페이지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작년에 나왔죠. 그리고 올해는 요 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적다는 거죠. 예, 그래도 되는데 자, 1기억 금리가 하락한다. 금리가 하락하면 자금이 풍부하니까 증가되죠. 네, 증가. 감소하죠. 그래서 그럼 몇 개입니까 물지 않고 몇 개입니까 안 하고 뭡니까? 모두 고른 것이니까 니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본인이 니은이 수요 감소는 확실히 안다면 이제 지문은 답을 찾기가 쉽다는 거죠.
니은이 먼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기역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기역이 들어가는 것은 답이 될 수 없으니까 1번, 2번, 5번은 땡. 그리고 3번과 4번 중에 답이 있고 니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미음만 보면 되죠. 미음만. 한 개는 미음이 들어가 있고 한 개는 미음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미음을 보니까 부동산 거래 세율이 인상합니다. 거래 세율이 인상하면 수요가 뭐한다? 감소죠. 수요 감소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올해는 우리가 수요보다는 예상한다면 이제 수요가 작년에 났으니까 공급 변화 요인 이렇게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많은데 공급 변화 요인 오면 오히려 더 쉬워요. 더 쉽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넘어가서 나머지 18번과 19번과 20번, 21번, 22번은 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한번 풀어보고 자, 그다음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이 어려운데 이번에는 많은 문제를 풀지 않겠어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46페이지 가보죠. 자, 46페이지 보면은 24번 있고요. 그 다음에 25번 문제 있는데요. 자, 여기서 뭐가 되느냐? 24번 문제 보면은 24번 문제는 A 지역의 오피스텔 시장 공급량이 Q가 있어요. 3P라 있어요. 자, 그래서 공급이 있는데 공급 함수가 Q는 있어요. Q는 뭘 뜻한다? 양을 뜻한다. 그 양은 3P라는 것. 3P는 뭡니까? 3 곱하기 P라고 있어요. 자, 그때 A 지역에 있는 수요입니다. 수요 함수가 있는데 수요 함수가 Q는 있어요. 예. 1200 마이너스 P. 1200 마이너스 P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수요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렇게 Q는 1600 마이너스 P로 변했습니다. 이때 오피스텔을 시장을 균형 가격 변화는 물었어요. 자, 내가 변화를 물을 때 어떻게 물으냐? 변화되기 전 값 이렇게 하고 변화된 후 값 이렇게 비교하면 되죠. 그럼 변화되기 전 값을 하나 풀 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함수는 무조건 더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3P와 P를 더하면 1P를 더하면 4P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숫자는 있는데 여기 숫자가 없고 여기 숫자 있죠. 숫자는 큰 수에서 적은 수를 뺀다. 그래서 1200 돼요. 그래서 P는 결과적으로 1200 나누기 4니까 300이 나옵니다. 그럼 이 300을 요게 대응합니까? 1200에서 300을 빼니까 Q는 얼마 되죠? 900이 나옵니다. 이것이 변화되기 전 P와 Q입니다. 자, 그럼 변화된 후 값은 자, 여기서 요거 하니까 3P와 P가 있죠. 역시 4P고 4P는 뭡니까? 숫자 1600이 있죠. 그래서 P는 결과적으로 얼마다? 400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400을 요게 대응시키면 1600에서 400 빼니까 Q는 1200이 나오겠죠. 자, 그럼 요거 변화된 값은 가격은 플러스 얼마? 100이 상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양은 뭐다? 플러스 300이 뭡니까? 증가한다. 됐나요?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 개 있고 가장 쉽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그리고 26번 문제 보겠어요. 26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24번이나 25번이나 26번이나 27번 생각해로 뭔가 문제가 자주 출제되더라. 28번 그리고 29번 그리고 30번 네? 30번 요까지가 계산 문제인데 작년에도 우리가 이 균형 가격 변화가 났어요. 작년에. 자, 그래서 작년에 났지만 여러분은 요게 이제 어려운 문제 풀지 말고 항상 균형 가격이 뭐다? 요거 푸는 거. 됐나요? 그럼 균형 가격 한 가지만 더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냐? 교재 페이지 47페이지에 있는 26번 문제예요. 자, 26번에 어떤 지역에서 토지의 시장 공급량은 Q는 300이죠.
이 문제와 이 문제가 같아요. 자, Q는 300입니다 라고 했어요. 300. 자, 토지의 시장 수요 이거는 공급이고 수요입니다. 그다음 Q는 500 마이너스 2P 있어요. 에서 있어요. 역시 수요가 변했네요. Q는 450에서 2P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요게는 뭐를 물었냐? 가격이 얼마나 감소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가격만 물었죠. 가격만. 그러면 역시 똑같은 방식 어떻게 하나요? 자, 변화되기 전 값 이렇게, 변화된 후 값 이렇게 대응시키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P가 없죠? P가 없으니까 2P밖에 없어요. 2P는 있어요. 자, 그런데 큰 수에서 적은 수를 빼니까 뭡니까? 200이 나오죠. P는 100이 나오죠. 되나요? 그럼 Q는 이미 돼 있어요. Q는 300 돼 있네요. Q는 300입니다. 요거를 여기 대응시켜도 300이 나옵니다. 되나요? 자, 그럼 이렇게 대응시키면 역시 마찬가지로 2P죠. 그래서 2P는 있어요. 자, 450에서 300이니까 큰 수에서 적은 수를 빼니까 150 됩니다. 자, 그럼 P는 75가 나오죠. 그래서 뭐만 물었어요? 가격의 감소로 물었으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마이너스 25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틀리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안타깝다.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냐? 이론 문제 가죠. 이론 문제. 자, 이론 문제는 31번 문제하고 32번, 33번, 33번까지가 기초 이론을 묻는 문제인데 나중에는 이거를 탄력성과 또 균형을 같이 비교할 거예요. 자, 여기서 31번과 32번 유행, 33번 유행이 올해 출제가 예상된다. 작년에는 균형에 대해서 계산 문제 넣었다면 올해는 이론 문제 나오구나. 그럼 이론 문제도 쉬워요. 균형은. 자, 자, 여기서 뭐를 물어보느냐면은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교재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에 31번. 자, 우리가 균형에 대해서 이제 균형 가격이 변합니까? 양이 변합니까? 라는 이론을 몰라면 수요 변화 두 가지겠어요. 예, 수요 변화 두 가지.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게 있어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요가 증가됐다라고 해요. 요 증가라는 것은 항상 뭘 뜻한다? 양을 뜻해요. 그래 플러스가 됩니다 하는 거죠. 양이. 그러면 수요 증가면 초과 수요가 돼서 수요자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 수요 증가는 플러스 이렇게 기억하고 자 그러면 수요가 감소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감소라는 것은 양을 뜻하죠. 수요량이 마이너스 감소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공급자 수가 시장에 많아요. 그러면 초과 공급이 되니까 공급자 경쟁은 가격을 하락시키죠. 그래서 수요 변화는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로서 우측 이동과 좌측 이동을 가져오면서 가격을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그래 수요 변화는 양과 가격이 같은 방향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죠. 자, 공급 변화. 자, 그럼 공급 변화도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공급 증가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한 것을 공급 감소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증가라는 것과 감소라는 것은 양을 뜻하므로 공급량이 증가했어요 했어요. 그럼 시장에 공급자 수가 많아지면 초과 공급입니다. 초과 공급은 공급자 경쟁에서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자, 공급이 감소했어요. 일단 공급량이 감소했습니다 하는 거죠. 그럼 시장에 공급자 수가 줄면 상대적으로 수요자 수가 많아집니다. 그럼 초과 수요가 돼서 수요자 경쟁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공급 변화는 양의 변화와 가격의 변화가 반대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걸 기억하면 수요 변화는 같은 방향. 자, 이걸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자,
31번 문제가 아파트 시장에서 균행 가액과 균행 거래량 변화에 관한 설명이다. 예, 여기 틀린 것을 물었어요. 자, 앞에 우리가 문제 풀었는데요. 1번 문제 풀 때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만 감소했죠. 그럼 수요가 감소했다. 수요 감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뒤에 이제 확인을 하는데 가격이 물었죠. 가격이 하락합니다. 맞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틀리죠. 그래서 1번이 틀리게 설명한 거다. 정답은 1번이다. 바로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죠. 그럼 2번은 문제 푸는 방법. 자, 2번은 수요가 불변하고 공급이 증가됐어요. 그럼 공급 증가는 플러스 마이너스다. 그리고 확인 들어갑니다. 뒤에 가격이 하락합니다. 맞게 설명했고 양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맞게 설명했죠. 자, 3번입니다. 3번은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두 개가 동시에 변하고 큰 쪽 반영이 제시될 때는 큰 쪽 값이 답이다. 그럼 무슨 값이 크죠?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니까 수요 증가입니다. 수요 증가는 플러스입니다. 자, 결과 뒤에 가격은 상승, 양은 증가 이렇게 표현했죠. 4번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큽니다. 그럼 공급 감소가 크니까 정답은 공급 감소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확인 방법 예, 가격은 상승, 양은 감소. 자, 그 다음에 5번은 수요의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큽니다. 그럼 수요 감소가 크니까 수요 감소가 답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확인 가격은 하락하고 가격은 양은 감소.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이 네 가지만 알면은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네 가지만 확실하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 어디 있느냐면 탄력성 있는데 탄력성 있어요. 탄력성 들어가면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고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탄력성 문제입니다. 자, 탄력성 문제는 지금 현재 많이 풀 것이 아니라 점차 높이 가겠어요. 아직까지 여러분이 익숙하지 못하니까. 자, 교재 페이지 55페이지 보겠어요. 자, 55페이지. 자, 42번 문제 있는데 자, 우리가 탄력성 문제예요. 탄력성은 우리가 수요 탄력성이 있어요. 탄력성이 있다. 자, 수요 탄력성은 총 종류가 몇 종류가 있느냐? 수요에 대해서 당해 제하의 가격입니다. 당해 제하 가격의 변화. 당해 제하 가격의 변화가 수요량을 얼마나 변화시켰습니까? 라는 거예요. 당해 제하 가격의 변화가 수요량 변화를 얼마나 가져왔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와 이 변화가 같을 수도 있고 이 가격 변화가 클 수 있고 수요량 변화가 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에 대한 변화에 가격 변화와 수요량 변화가 같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했어요. 가격 변화가 수요량 변화보다 크다면 이거를 비탄력적이라고 했어요. 가격보다 양의 변화가 크면은 양의 변화가 큰 것을 탄력적이라 합니다. 다시 자, 가격과 양의 변화가 같다면 단위 탄력적이고 가격이 양보다 크다면 비탄력적이고 양의 변화가 크다면 탄력적입니다. 자, 그리고 가격의 변화가 없어요. 가격 변화가 불변입니다. 불변이고 양의 변화만 존재합니다. 그럼 가격 변화가 없고 양만 계속 움직이는 것을 이걸 무한대, 완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양의 변화가 불변입니다. 양의 변화가 없고 가격 변화만 존재합니다. 이것을 완전 비탄력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 가격에 대해서 양의 변화를 보는 것을 뭐냐?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탄력성은 총 몇 가지로 나타난다? 5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학습을 많이 할 것은 이겁니다. 수요 가격 탄력성. 그리고 우리가 수요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
당해 제약 가격에 대해 양을 움직이는 것은 가격 탄력성 이렇게 말하고요. 자, 그러면 수요가 움직인 것은 소득. 소득의 변화가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수요량 변화를 얼마나 가져왔느냐. 이것은 소득이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니까 마이너스 됩니다. 그럼 아까도 말했죠. 소득에 뭐한다? 양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소득에 비례하는 제한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네? 아까 정상제라고 했죠. 소득이 플러스 되니까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됩니다. 이거는 소득이 반비례하죠. 열등제라 합니다. 자, 그래서 소득 탄력성, 소득에 대한 양이 움직였다 해서 소득 탄력성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 제합의 가격 변화가 B 제합의 수요량, B 제합의 수요량을 움직였어요. 역시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면 마이너스 됩니다. 그래서 가격에 비례하죠. 이것을 대체제라고. 플러스 되니까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됩니다. 소득 가격에 반비례하죠. 이것을 뭐한다? 보완제입니다. 자, 용어를 빨리 익혀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소득에 비례하는 제한은 정상제, 소득에 반비례하는 제한은 열등제, 가격에 비례하는 제한은 대체제, 가격에 반비례하는 제한은 보완제입니다. 그거는 앞에 이론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인데, 자, 지금 42번 문제는 탄력성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것은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을 때 분모가 가격 탄력성을 물었다면 가격의 변화된 변화율이고 그 다음에 분자가 양의 변화율입니다. 그럼 이 퍼센트와 퍼센트는 변화된 값을 말한다고요. 변화된 값. 그럼 이 변화 값을 말할 때는 기준이 되는 값을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 변화 값이 있어요. 자, 문제 봅시다. 어느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였는데 있어요. 수요량이 7% 증가했다면 있어요. 자, 가격이 하락했고 그러면 가격이 하락했다. 퍼센트가 나 있죠. 이것이 5%가 하락했다라고 있어요. 마이너스 되었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이 7% 수요량이 7% 증가됐습니다. 자, 당연히 이거는 수요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수요 가격 탄력성은 퍼센트와 퍼센트가 낮죠? 그럼 바로 이거 나누면 돼요. 나누면 1.4가 나오죠. 1.4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이 뭡니까? 1.4. 답은 4번입니다. 답은 몇 번? 4번.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혹시 보기에서 이게 마이너스가 플러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자체가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1.4가 돼야 된다. 그죠? 분모 분자가 부호가 다를 때는 마이너스 부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력성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안쪽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데 절대값을 붙인다. 수요 가격 탄력은 절대값을 붙인다. 그럼 부호는 똑같이 인식한다. 그래서 요거를 빼고 1.4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기 중에 지금 마이너스 1.4가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실수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 탄력성은 반드시 뭘 붙인다? 절대값을 붙인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푸죠. 자, 43번 문제.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 그럼 가격 변화가 좋았어요.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오피스텔 수요 가격 탄력성은 2.0이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뭐가 되느냐는 거죠. 지금 탄력성을 물었는데 뭘 묻느냐는 거죠. 첫째, 요거는 뭐니까? 분모는 가격 변화를, 그 다음에 요거는 양의 변화율, 이거는 탄력성이다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 제시하는 거는 뭘 물었느냐 봐요. 그래서 항상 공식이라는 게 중요해요. 탄력성은 분모가 뭐냐? 가격 변화고, 분모는 뭐냐? 양의 변화고, 결과값이 탄력성이다. 그러면 지금 제시된 것이 가격이 4% 인상됐잖아요.
그럼 가격 제시됐어. 이게 몇 프로? 4%가 플러스 됐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오피스텔 수요 가격들은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 값이 결과값이 있어요. 자, 결과값이 뭐다? 2.0이니까 2.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봅시다. 분수가 있어요. A분의 B는 C라는 값이에요. 됐나요? 우리가 만약에 C를 물었다면 그냥 A분의 B를 나누면 되죠. B 나누기 A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A분의 B는 C란 결과가 내가 알고 있는데 뭐를 물었느냐? 분자값을 물었어요. 자, 분자를 물을 때는 이 분모와 결과를 뭐한다? 곱할까요? 나눌까요? 네, 곱합니다. 곱하면 B 값이 나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A분의 B는 C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뭐냐? 분모를 물을 수 있어요. 분모를 물을 때는 분자 값을 결과 값으로 나눕니다. 나누면 A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묻는 것은 우리 학계론에서 계산 과정은 이 분수 논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결과인데 뭐를 묻느냐? 특히 이거 물을 때는 어떻게 하고 분자를 물을 때는 어떻게 한다? 분모와 결과를 곱해서 답하면 되고. 그럼 우리는 암산이 아니고 계산기 가져가니까 계산기 톡톡 치주면 돼요. 요렇게 나누면은 분자를 결과로 나누면 분모가 된다.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말은 분모와 결과는 무슨 관계일까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고 분자와 결과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논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뭡니까? 곱하면 되죠. 자, 근데 또 조심할 거 있어요. 또 조심할 거 있어요. 일단 곱하면 4%와 이하니까 8% 나오잖아요. 자, 일단 8%가 났는데 이 8%가 문제 딱 보니까 몇 프로가 있어요? 8%가 증가도 있고 8% 감소도 있잖아요. 어느 게 답일까? 자, 수요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붙여요. 근데 수요는 항상 당해 제약 가격에 대해서 뭐냐? 반비례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플러스와 플러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는데 플러스라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것이 마이너스 부호다는 거죠. 8% 감소. 그래서 항상 주의를 당부드린다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주의를 당부드린다. 자, 그래서 오늘 탄력성은 이 정도 하면서 나중에 뒤에 있는 이런 문제를 계속 수준을 높이가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풀어봐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오늘은 그래서 수요 공급 요까지 문제 풀고 다음 시간에 또 수요 공급 뒤에 탄력성 문제만 계속 또 익혀보면서 경기 변동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론 경기 변동론 들어가겠어요. 두 번째 시간에.